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1일 쿠리의 자퐁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기시다 총리도 3세 의원, 미 연구자가 분석, 왜 일본 정계에 이렇게 세습 정치인이 많은가입니다. 미국 학자 데니얼 M. 스미스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쿠리의 자퐁이 인용한 기사인데요. 처음 야후 재팬에 게재됐다가 무슨 영문인지 돌연 삭제돼 원래 URL로 방문하면 오류 메시지만 나오는군요. 기사 내용과 일본 커뮤니티 B에 올라온 반응을 소개합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10월 4일) 일본 중의원은 기시다 후미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기시다는 1955년 이래 4년을 제외하고 일본을 통치해온 자민당의 재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본 정치에는 아이러니컬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자민당의 세대 교체가 종종 퇴임하는 정치인의 아들이나 손자 등 친족이 후임이 된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그 전형적인 예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의원이었다. 왜 기시다 패밀리 같은 일족이 일본 정치의 리더십을 지배하는 것일까? 정치는 가업. 기시다는 9월 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얻어 결선 투표에서 고노다로를 꺾고 총리에 취임했다. 10월 31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기시다가 이 역할에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 이번 여름 자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대응으로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총선은 기시다의 리더십에 큰 시련이 될 것이다. 총재 선거 후 기시다는 자민당원들에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민당을 제대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몇 년간 보직을 지낸 아소다로 전 재무장관이나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같은 80대 정치인이 퇴임하는 가운데 기시다가 뽑은 당과 내각의 간부 자리는 세대 교체의 한 신호다. 기시다가 임명한 20명의 강요 중 13명, 즉 65%가 첫 입각이다. 하지만 많은 새 얼굴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나열돼 있다. 예를 들어 스즈키 준이치 신임 재무상은 스즈키 요시유키 전 총리의 아들이며 자리를 매형으로부터 물려받았다. 기시다를 포함해 새 강요 중 9명은 국정 차원의 정치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다른 3명은 지방 정계에 친인척이 있거나 그 뒤를 따라 취임했다. 즉 내각의 57%에게 정치는 가업이다. 이는 자민당 내각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가량이 세습 의원이었지만 이들 의원이 전체 강요의 60%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1991년에서 1993년 재임한 미야자와 기이치 이후 자민당의 12명 총재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습 의원이다. 예외는 그래도 지방정계의 일족이었던 모리 요시로와 기시다의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다. 소수의 일족의 권력 집중. 권력 승계라고 하면 흔히 권위주의적 체제나 독재 국가의 특징이라고 여긴다. 북한의 김정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차드의 마하마트 대비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그러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일족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이다. 자민당 내에 세습 의원이 많은 것은 1947년부터 1993년까지 중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마다 복수의 후보자를 내세울 필요가 있어 당내 경쟁과 분파적인 선거전이 펼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 모집에 종사하는 당 간부는 세습 후보자의 지명도와 물려받은 자원을 구걸했다. 일본은 1994년 미국, 캐나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1인구 기준으로 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당내 경쟁을 배제하고 정당을 강화해 지명도의 중요성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자민당의 세습 의원 비율은 감소했다. 1990년대 초에는 세습자가 신인 후보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약 10%가 되어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비율이 되었다. 일본 지도자의 세습 의원이 많은 것은
이 변화의 시차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 현재 상당수는 이 큰 변화 이전인 1990년대 초에 처음 당선됐다. 예를 들어 기시다의 초선은 1993년, 스즈키는 1990년이다. 소장파 의원 중에는 세습과의 관계가 드물어졌지만 현재도 이들 세습 의원이 당 간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습 정치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유리한 것은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치인 일족의 일원이라는 정보적 우위성에 따른 직접적 효과다. 이는 이를테면 당수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릴지 안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선거에서의 강도나 연공 서열에 따라 작용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이미 강요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일족의 일원인 정치가는 승진에 유리하다. 이 유리성은 선거에서의 힘이나 연공 서열에 단지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일족의 정치인들이 뛰어난 자질이나 능력을 가졌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네트워크나 당내 인맥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은 기시다가 정말로 자민당의 재생을 목표로 한다면 세습계가 적은 젊은 멤버를 향해서 당내의 정보, 사교, 영향력의 루트에 접속할 기회를 계속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의원이 낙선하면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치인에게 도전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어렵다. 이러니 대대로 표와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 세습 의원들만 늘어나 버린다. 그런 구조로 된 것이지. 사실상 상급 국민을 위한 생활보호와 같은 것 아닌가. 이 나라가 과거 선진국으로 일컬어진 시대가 있었던 것은 기적에 불과하다. 타국은 어떤 비율일까 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를테면 G7으로 보면 국회의원 세습의원 비율이 10% 이하라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에 정권을 넘기면 낫게 되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야당에 투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이 연줄 사회의 지속이라는 것이겠지. 민주적으로 국민이 귀족제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끝난 거지만 정치나 선거의 노하우를 어릴 적부터 주입받은 마을사회 엘리트를 평범한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정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고대 아테네와 똑같이 제비뽑기 민주주의를 도입하거나 더 오래된 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민이 정치인을 차별해서 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만약 집안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치인이 나온다면 인연을 끊고 싶은 느낌이 조금 있다. 그것이 정치가 일족 이외의 사람들이 정치가를 목표로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가의 가족들은 대개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하지만 주위의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일반인에게도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다. 매니지먼트 개념이 거의 없다.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지 모른다 등과도 관계 있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세습 정치가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느낀다. 정치인을 직업으로 봤을 때의 불안정성 또한 그렇다. 소선거구제로 세습이 완화되었다거나 향후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느긋한 견해다. 세습 이외의 신인이 늘어난 것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상시 당선자의 2~3배 이상이나 낙선자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돌쇠 한마디. 신임 기시다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야후 재팬에서 삭제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일본 어렵겠어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